안녕하세요. KTV 정책통 서현진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할 식구들 소개해야죠. 개그맨 김생민 씨, 또 주부방송인 안문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가요, 광복 70주년이래요. 70주년.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이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독립을 이뤄내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던진 애국 선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맘때마다 듭니다. 매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또 정부에서는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 그런 분들을 기리고 보상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바로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인데요. 오늘 바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국보훈학회 회장,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안성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대순 독립운동가의 아들 서상국 어르신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어르신께서는요, 광복회 충청북도 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또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이 광복회는 어떤 곳인가요? 우선 그 광복회는 서울에 본회가 있고요. 12개 시도에 12개의 그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복회의 구성 요원을 보면은 한 80여 분이 이제 애국지사가 이제 생존에 계신데 이분들을 포함해서 유족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은 그 유족 중에 한 분만, 그 가족의 한 분만 정회원이 됩니다. 아버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 김사홍 열사하고 뜻을 같이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빨리 좀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3.1운동 직후인 5월 달에 자유민보하고 혁신공보라는 이제 그 신문을 발행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3.1운동은 정말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사의 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래서 이 운동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네.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던 것이 독립운동을 꼭 뭐 바라고 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광복을 맞은 그 후에 어떤 그런 보훈이 잘 됐었더라면 참 그런 게 안타까워요. 네. 그나마 그래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그 법률 제정이 돼서 이런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이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94년에 그 독립유공자예우라는 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생존자에게는 7등급으로 돼가지고 이제 차등 지원을 하는데 뭐 제가 정확한 금액을 이렇게 말씀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88명 생존 독립유공자분들은 그 서훈 등급에 따라서 최저 매달 97만 3천 원에서 최고 490만 8천 원까지 네. 이제 받으십니다. 어떻습니까, 어르신?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계신 건가요? 뭐 아주 그 국가에서 이제 그 정해서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5등급이라 그럽니다. 저 독립운동 훈장 애족장 5등급이라 그러는데 이게 120여만 원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앞으로 더 혜택을 받으시고 또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상국 어르신 실제로 광복회 사무국장 일하시면서 다양한 또 케이스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아쉬움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희망이 없다 그럽니다.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 어려운 역사고 참 어떻게 보면 참 고난의 역사지만 이걸 잘 공부를 하고 네. 배워서 정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많이 늦었지만요. 우리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의 수준이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함께한 한국보훈학회 회장 안성호 교수님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이신 광복회 충청북도지부 서상국 사무장님 고맙습니다. 네. 요즘은 도심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진드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과 또 질환, 예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감염내과 유신혜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생 진드기 감염병 치사율이 무려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더 무서운 게 이 메르스랑 마찬가지로 야생 진드기에 대한 감염병 역시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는 작은 소 참진드기가 전염시키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물렸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 흡혈한다 그래서 다 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을 옮기길래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지 그것도 궁금해요. 야생진드기에 물려서 생길 수 있는 질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약자로 SFTS라고도 하는데 이 SFTS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 소 참진드기에 물리게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열이 많이 나고 혈소판이 떨어져서 이제 출혈도 잘 생기고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자기 몸을 10배로 키울 때까지 왜 아무도 몰랐을까? 모르는 걸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통증이 심하지 않아가지고 물린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물린 흔적을 찾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린다고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물리고 나서 1, 2주 정도 지나서 고열이 생기고 복통이나 설사, 구토 같은 소화기계 증상과 전신 근육통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심하면 의식저하로 오시기도 하고 이제 더 심하면은 다발성 장기 부전이 생겨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감기 증상이랑 비슷해가지고 이제 쉽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치사율이 한 15에서 30% 정도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합니까? 원장님 그 피를 빠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은 즉시 딱 떼어내면 되는 건가요? 뭐 아니 어디 빨리 어디를 뗄 수만 있으면 떼면 좋은데 네. 진드기가 사람 몸에 딱 붙으면 바로 이제 피를 뽑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살을 파고든다라는 표현을 써요. 쉽게 네. 얘기하면 머리를 이렇게 그냥 콱 박고서 이렇게 피를 뽑기 때문에 사실 잡아서 떼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람들이 잡아서 뗀다고 떼었을 때 빠지는 부분이 되게 몸통이 빠집니다. 이것을 뺄 때에는 충분히 머리가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시킨 상태에서 빼야 되는데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방법, 또 조심해야 될 법 이런 거 없을까요? 이게 숲이나 이게 좀 우거진 데 가면 반드시 진드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좀 가급적이면 그런 숲에 많이 나가야 되는 시점에는 긴팔, 긴 바지를 사실 착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잔디나 이런데 그 막 눕고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고 옷을 벗어서 놔둘 때에도 이렇게 지금 풀밭이나 이런 데도 놔두지 마시고 반드시 돗자리 같은 거 깔고선 앉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깔고 앉은 돗자리는 반드시 세척해서 햇볕에 잘 말려두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드기가 묻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또 갔다 온 복장들은 다 벗어서 잘 털고 자기 몸도 머리 감고서부터 시작해서 온몸 세척을 살피고. 깨끗이 해주는 게 좋고 어쨌든 등산 가시는 분이나 농사 짓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 아이를 둔 부모는 이 아토피의 그 공포가 이 정신적인 것까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 진먼지 진드기가 아토피 말고 또 다른 질병도 일으킬 수 있나요? 그 아토피 말고도 뭐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합쳐져서 생기게 되는데요. 이 환경적인 요인을 해결해주지 않으면은 질병이 증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침실 환경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휴가 앞두고 또 야외 활동 계획하고 계신 분들, 농촌에 살고 계신 분들, 이분들께 이 야생 진드기 주의사항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요. 물렸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진 받아보는 게 우선일 테고 일단 물렸는데 바이러스에 들어왔다. SFTS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모두 죽는 거 아닙니다. 규칙적인 식습관 또 뭐 운동 이런 거 해서 면역력을 키워놓으면 사실 특별한 증상 없이 잘 날 수 있습니다. 살인 진드기 이름부터 너무 무섭잖아요. 다들 너무 겁내지만은 마시고요. 주의사항 잘 지키시고 또 면역력 강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원장님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유신혜 교수님 고맙습니다.